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반전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놀러오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프리미엄 요양원, 로얄케어는 마치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검은 화강암과 하얀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정문을 들어서면 펼쳐지는 대리석 로비와 수입 가구들로 장식된 실내는 이곳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님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죠. 벽면을 장식한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과 곳곳에 놓인 고급 화분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도 최고층 VIP 병실에 홀로 머물고 있는 박영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76세의 박영배는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대한건설을 이끌던 거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뚝 선 고층 빌딩들과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고, 4천억 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머쥔 인물이었죠. 경제계 인사들이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언론에서는 건설왕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박영배는 그런 화려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넓은 병실 한가운데 놓인 고급 침대와 최신형 의료기기들,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창가에 놓인 이탈리아산 가죽 안락의자.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회장님, 기상 시간입니다. 하지만 박영배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새벽 5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꿈에서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원망하고 있었고,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세면을 마친 후 박영배는 어김없이 창가의 안락의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의 전망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남산타워가 아스라이 보이며 수많은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건물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지은 것들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보는 그의 마음에는 자부심 대신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왔습니다.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 갓 구운 빵, 신선한 과일, 그리고 영양사가 특별히 조리한 죽까지, 모든 것이 그의 건강을 위해 엄선된 최고급 재료들이었죠. 하지만 박영배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입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다가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간병인은 그런 박영배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회장님, 조금이라도 더 드시는 게 좋을 텐데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박영배는 그저 손을 저으며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주로 창가에서 보냈어요. 박영배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서 바깥 풍경만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의사가 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히 괜찮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어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앞에 두고도 몇 입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물리치료사가 와서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었지만 박영배의 반응은 늘 기계적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뿐 그 어떤 의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영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어요. 수면제를 복용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설령 잠이 들어도 새벽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다시 창가로 가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곤 했죠. 요양원 직원들은 그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수조원의 사업을 좌지우지했던 거물이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기에는 그가 내뿜는 차가운 기운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업무상 필요한 말만 건네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분이 전혀 안 오시네요. 간병인들끼리 가끔씩 나누는 대화였어요. 다른 환자들의 경우 주말이면 가족들의 방문이 이어지곤 했는데 박영배의 병실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입소할 때 작성한 서류에도 보호자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죠. 사실 박영배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하윤이라는 이름의 딸이었는데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아내가 그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로는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박영배는 사업 확장으로 너무나 바빴고 가족보다는 회사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찾아보려 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오는 보고서들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박영배는 혼자 남겨진 채로 이 호화로운 감옥 같은 요양원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12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하얀 눈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박영배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박영배는 처음에는 또 다른 간병인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간호사 유아은입니다. 29살의 유아은은 단정한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박영배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와도 어차피 며칠 지나면 자신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유아은은 박영배의 무반응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직원들로부터 그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침구류를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유아은은 먼저 박영배가 덮고 있던 담요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세심했습니다. 환자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죠. 박영배는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일상적인 업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 이불을 펼치는 순간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한 어떤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깔끔했고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요. 박영배는 처음에는 그냥 새 세탁물에서 나는 냄새려니 했습니다. 베개 커버도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유아은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새 베개 커버를 씌우고 담요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그 향기는 점점 더 진해졌어요. 박영배는 자신도 모르게 코로 깊숙이 그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향기는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느꼈던 가슴 깊은 곳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어떤 포근함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죠. 모든 침구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유아은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그 향기는 여전히 병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영배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그 향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냄새가 계속해서 코끝에 맴돌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되면 하루의 피로감과 함께 우울한 기분이 몰려오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몸이 무겁지 않았고 마음도 그리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 졸음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박영배는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로 바뀐 이불과 베개에서 계속해서 그 향기가 올라왔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코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뇌리에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너무나 오래되고 흐릿한 기억이라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냄새 분명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데 박영배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수십 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수면제를 먹고도 뒤척이며 몇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 밤은 정말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박영배는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 있었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고 누군가가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고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새벽 6시 박영배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그 무거운 감정들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뭔가 그리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박영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저 차갑고 쓸쓸하게만 보였을 풍경인데 그날은 왠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향기가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새로운 침구리로 바뀐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영배에게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식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간병인이 가져다 주는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던 그였는데 이상하게도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오늘도 식사를 다 드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간병인은 깨끗하게 비워진 식판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몇 달간 억지로 몇 숟가락씩만 떠먹던 박영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이렇게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박영배 자신도 이런 변화가 신기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음식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는데 이제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느끼는 개운함은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박영배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동자에 어떤 빛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죽은 듯한 표정으로만 지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눈도 그치고 햇살이 정말 따뜻해 보입니다. 정원에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아은이 커튼을 걷으며 제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정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영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달 동안 병실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유아은은 박영배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차갑고 무기력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어요. 요양원 정원은 정말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의 꽃들이 피어 있고 잘 다듬어진 잔디밭 위에는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어요. 눈이 살짝 덮인 나무들과 깨끗하게 치워진 산책로, 그리고 중앙에 자리한 작은 연못까지 마치 공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박영배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면서 몸 전체가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시다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원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배는 처음으로 다른 직원에게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예전에 박영배라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박영배는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변화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며칠 전부터 느끼기 시작한 그 향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전 잊혀진 어떤 기억들이 희미하게나마 떠오르곤 했습니다. 간호사님, 박영배가 유아은을 불렀어요.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유아은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 이 침구류에서 나는 향기가 뭔지 아시나요? 박영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아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향기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건 제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향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서 집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향기, 박영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유아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달간 무표정으로만 지내던 노인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감정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박영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가끔 직원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창가에만 앉아있던 예전과 달리 병실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간병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식사도 잘 드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무엇보다 박영배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외로움은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박영배는 그 향기에 둘러싸여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아은은 박영배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사용한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향기에 얽힌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박영배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아은은 용기를 내어 원장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원장님, 잠시 상담할 일이 있는데요. 유아은은 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리를 권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박영배 회장님에 관한 것입니다. 유아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회장님의 가족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특히 딸분에 대해서요.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자세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입소하실 때 보호자란에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았고 딸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아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딸분 성함이 박하윤인가요? 원장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유아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와 하윤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니,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해야겠네요. 원장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유아은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원장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같이 숙제도 하고 밥도 해주고 특히 하윤이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유아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해 주셨죠. 마치 친어머니처럼요. 원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워했어요. 이런 인연이 우연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아은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께서 빨래를 해주실 때마다 항상 같은 향기가 났거든요. 저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마치 진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설마 원장이 뭔가를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가 바로 그때 하윤이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것과 똑같은 향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그 시절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싶어서요. 원장은 이 놀라운 우연에 말을 잃었어요. 그럼 지금 박영배 회장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 향기가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분이 사용하시던 향기일 거예요. 하윤이 어머니께서 항상 사용하시던 바로 그 향기니까요. 유아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박영배 회장님의 최근 변화는 돌아가신 부인분의 향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그 향기가 오래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유아은은 박영배의 변화를 지켜보며 느꼈던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윤이와는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졌나요? 원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하윤이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특히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유아은의 표정이 아쉬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을 전혀 못했나요? 한두 번 정도는 전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대학 생활도 바빴고 저도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유아은은 그때를 떠올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노력해서라도 연락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하윤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하윤 씨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나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에게는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유아은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꼈나요? 하윤이는 성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더라도 자신은 박하윤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원장과 유아은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연결고리였습니다. 박영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흔적이 바로 유아은을 통해 그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유아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회장님의 감정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하윤 씨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변화하고 계시는 걸 보면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아은은 박영배의 최근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윤 씨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원장이 당부했습니다. 유아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와의 추억이 이런 식으로 다시 떠오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한 노인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도 몰랐죠.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유아은은 박영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향기가 그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무엇보다 그가 느끼고 있을 그리움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겨울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영배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그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아은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박영배도 느꼈어요.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영배가 물었어요. 요즘 들어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향기 말인데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향기에 대해서요. 박영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그 향기가 자신에게 미치는 특별한 영향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세제 냄새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향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아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는데 항상 이 향기가 났거든요. 박영배는 유아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저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었거든요. 유아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유아은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하윤이에요. 그 순간 박영배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아은을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간 찾지 못했던 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하윤이를 안다고요? 박영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동시에 간절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유아은은 박영배의 격한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께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저에게는 친어머니 같은 존재셨죠. 박영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향기는, 박영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부인분께서 사용하시던 것과 같은 향기일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윤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유아은의 설명에 박영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왜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왜 오래된 기억들이 희미하게 남아 떠오르는지. 그것은 바로 사랑했던 아내의 향기였고 함께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박영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 그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일상들이 지금은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었죠. 하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박영배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입학 후로는 연락이 끊어져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유아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만났을 때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를? 박영배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많이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도 자신은 박하윤이라는 이름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성을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유아은의 말에 박영배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박영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할 때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물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박영배는 벽에 기대어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족했어요. 박영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내가 외로워하는 것도,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유아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이런 깊은 후회와 아픔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윤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도. 박영배는 자신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배는 혼자 침대에 앉아 이불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내 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이 냄새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딸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유아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영배의 아픔 어린 고백을 들으며 그녀도 깊은 감정에 휩싸였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 하윤에 대한 그리움도 다시 올라왔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유아은은 용기를 내어 하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동창회 모임을 수소문하고 공통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어요. 다행히 몇 번의 시도 끝에 하윤의 현재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들리는 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윤아, 나 하은이야. 기억하니?
유아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윤의 놀란 목소리. 하은이? 정말 하은이야? 세상에,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정말 오랜만이다, 하윤아. 유아은도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이야기인데? 목소리가 심각해 보이는데.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아은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간호사가 되어 어떤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 환자분이 혹시 우리 아버지라고?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응, 박영배 회장님, 너의 아버지 맞아. 유아은의 확인에 하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고? 수십 년간 소식을 듣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하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유아은은 박영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엄마가 쓰던 향기 때문에? 하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너도 기억하지? 내 엄마가 항상 사용하시던 그 섬유유연제 향기.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걸 써오고 있었어. 유아은의 설명에 하윤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 그 향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네. 하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아, 아버지가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였다고 많이 후회하고 계셔. 유아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윤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리워했던 마음이 교차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쇠약해지셨어.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특히 내 엄마의 향기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지셨어. 유아은의 설명에 하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하윤은 마침내 요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 역시 수십 년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거든요.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은 맑은 겨울 오후였습니다. 하윤은 요양원 앞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어요. 유아은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유아은이 격려해 주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린 시절 차가웠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리워했던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조용한 기척.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하윤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배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는 하윤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딸의 모습을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하윤아, 박영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윤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시간의 무게와 함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박영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윤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저예요. 하윤도 한 걸음씩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영배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에 이불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덮던 거 맞지?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유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던 그 따뜻함,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와서도 자신의 이마에 살짝 키스해주던 그 기억까지. 맞아요. 엄마가 항상 사용하시던 향기예요. 하유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냄새 기억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 품에서도 이 향기가 났었어요. 박영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하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아. 아버지가 너무 바보였어. 너와 엄마한테 너무 못해줬어. 아버지. 하윤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너희들이 떠난 후에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 너희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박영배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랑 떠날 때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윤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게 아니야. 정말 그게 아니었어.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박영배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녀는 한참을 껴안은 채 울었어요. 유아은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박영배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네,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있고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윤의 말에 박영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다고? 박영배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12살 아들과 9살 딸이 있어요. 둘 다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하윤의 말에 박영배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녀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박영배의 무릎 위에는 그 향기로운 이불이 조용히 덮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세월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하윤아,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박영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내 엄마도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박영배는 아내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많았지만 아버지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도 듣고 싶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영배의 병실에는 이제 따뜻한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왔어요. 하윤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박영배에게는 처음 보는 사위와 손자, 손녀였지만 그들을 보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9살 손녀 지민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둘게. 박영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12살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축구 시합에서 제가 골을 넣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께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다음에는 할아버지도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박영배의 제안에 준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윤의 남편 민수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박영배와 가까워졌어요. 아버님, 요즘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하윤이도 아버님을 만난 후로 정말 행복해해요. 고마워요, 민수 씨. 내 딸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배는 사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유아은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은이,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윤은 오랜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도 너무 기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유아은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박영배는 온 가족과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하윤과 민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영배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무릎 위에는 여전히 그 향기로운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이제 그 향기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계세요? 하윤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말이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박영배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요. 하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영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볼게. 비록 늦었지만 말이야.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박영배는 혼자 병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향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맡 서랍에서 하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내는 하윤을 안고 미소 짓고 있었고 자신도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다시 만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박영배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향기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날 밤 박영배는 그 향기로운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하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고 하윤은 아버지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배는 더욱 환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오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다시 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기다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나눌 추억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한 작은 향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돌아왔고 그 사랑은 이제 더욱 깊고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박영배는 남은 인생을 이 새롭게 찾은 가족과 함께 보내며 진정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여전히 그 따뜻하고 그리운 향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그 향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담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사랑으로 이어진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영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정말 잘했어요. 손녀 지민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더욱 씩씩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회장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지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녀야. 박영배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던 그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축구부 주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합이 있는데 할아버지도 꼭 보러 와주세요. 박영배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꼭 가서 응원해 줄게. 그는 정말로 손자의 축구 경기를 보러 요양원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가서 손자를 응원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유는 이제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 병원에 들르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딸이 올 생각을 하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 박영배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윤아, 너무 자주 와서 피곤하지는 않니? 전혀요. 아버지 보는 게 제일 기뻐요.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박영배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의사들도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유아은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박영배 가족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윤과는 고등학교 시절의 우정을 되찾았고 박영배에게는 마치 또 다른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은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박영배는 유아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 모든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유아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박영배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특히 가족을 잃고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하윤은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하윤아. 나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박영배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돈만 많이 벌어서 뭐하나. 정작 소중한 건 다 놓치고 살았는데. 박영배의 기부 소식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신문에 난 할아버지 기사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건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서야. 박영배는 손자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겨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전 그 향기를 처음 맡았던 그 계절이었어요. 박영배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날도 유아은이 새 침구를 가져와 교체해 주었어요. 여전히 같은 향기였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과 아픔을 담고 있던 향기가 이제는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회장님, 올해도 벌써 이 계절이 왔네요. 유아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작년 이맘때가 정말 기적 같았어. 박영배는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하은 간호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가족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유아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이 온 가족과 함께 찾아왔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하윤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들로 만들었어요. 박영배는 그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내 엄마 맛이 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행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하윤은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말에 박영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정말 사랑했는데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영배는 담요를 두르고 휠체어에 앉아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춥지 않아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춥겠어요? 박영배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지민이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내년에도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지민이를 어떻게 혼자 두겠어? 박영배는 손녀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박영배는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는 침대맡 서랍에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하윤 가족과 함께한 나들이 사진들. 각각의 사진마다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박영배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향기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도 박영배는 그 향기로운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그 향기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모두 담고 있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족의 사랑을 지켜주며 세대를 이어 전해질 따뜻한 유산이 될 것이었습니다.